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달러, 금과 은, ETF, 인버스와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 방법을 확실히 세트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가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주가가 일제히 오른 상황이므로 기술적 차트상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서 크게 떨어지거나 오를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시장이므로 무리하게 상승장 레버리지를 매수하거나 단기 상투 시세에서 금과 달러에 몰빵 투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상투장 시세인 수도권 부동산을 매수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펀드는 금융위기 대비 소액으로 인버스 펀드를 경험 삼아 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역시 몰빵 투자는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 공포, 경제위기, 부동산, 달러, 금은 ETF, 인버스. 자, 이런 걸 어떻게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냐, 그 비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 은, 달러, 부동산, 그리고 코스피,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ETF. 가장 먼저 미국 달러 투자 수익률과 투자 방법.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를 예금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펀드로 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펀드로 들었을 때 수익률을 봤더니 이 초단기간에 미래에서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특별자산 8.11, 그 다음에 삼성 코덱스 달러 선물 레버리지 8.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이제 인버스도 레버리지로 들어가면은 곱하기 2로 먹고, 자, 이것은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올라갔잖아요. 그럼 인버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레버리지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곱하기로 들어가신 분들 887.97 이렇게 수익률을 거뒀고요. 원달러 환율이 7월 1일자로 1158.8이었는데 최근 1210을 넘겼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렇게 8%의 수익률을 거뒀다. 그렇다면 달러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먼저 외화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받고요. 금리 1% 초반 낮지만 달러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유적립식 통장 같은 경우 이렇게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중은행에서 개설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달러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환율 노출형이 많은데 환율 연동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 차이가 큽니다. 이익도 크지만 떨어지면 손해도 크겠죠. 대표적인 것은 미래에셋 타이거, 나스닥 10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 그 다음에 삼성 미국 대표 주식 증권자 투자신탁 2, 주식 A, 그 다음에 이스트 스프링 미국 뱅크론 특별자산 투자신탁, 자, UH. 이렇게 이름들이 좀 길고 어렵긴 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찝어드린 것들은 이게 보편화된 달러 투자 방법의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금과 은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자, 금 시세 봤더니요, 7월 9일 날, 자, 대략 최근까지 해서 52,000 밖에 안 됐던 게 얼마 전에 6만 근처까지 갔잖아요. 58,000대. 정말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무려 10.8%나 올랐네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실질적으로 5월 16일 날 1200대 밖에 안 됐던 게 1519 이렇게 해서 온스당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을 투자할 때 수익률을 보니까 이 펀드로, 그러니까 IBK, 골드, 마이닝 증권 투자 신탁 이렇게 했을 때 41.42, ETF든 ETN이든 펀드 투자했을 때 40, 31, 25, 33 거의 40% 내외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거뒀죠. 이 단기간에. 그만큼 금이 초고속 지금 상승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골드바 실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안도감과 뿌듯함이 있고 대신 부가세 10%는 아주 가장 비싸게 사는 방법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금을 보관해야 하니까 불안하고요. 두 번째, 자, KRX 한국거래소 그람 단위로 구입하는 방법, 즉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죠. 소액 거래도 가능하고 양도 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계좌에서 바로 거래, 금 투자로 가장 좋은 방법은 2번이다. 물론 펀드도 좋습니다. 2번이 좋은 방법은
양도 차익의 세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식은 원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금 같은 경우는 예외예요. 세 번째, 금 관련 이번에 펀드를 두는 방법이 있어요. 금 가격을 추종하는 ETF 등을 매입하는 펀드와 금광산을 보유 중인 회사와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둘 다 국제 금 가격 움직임과 방향을 같이 하고 세금이 높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삼성 코덱스, 자, 은선물 ETF, 이번에 은 한번 볼까요? 자, 1개월 6.49%, 3개월 11.56%. 자, 은 같은 경우도 지금 금에 비한다면 상승률이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11.56%. 그리고 상품 뭐가 있느냐? 미래에서 타이거 금은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서 타이거 금은 선물, 그리고 삼성의 코덱스 은 선물, 이 두 개가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삼성 코덱스 은 선물은 네이버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1개월 수익률을 봤더니 자, 미래에스 7.54, 삼성 12.69, 엄청나죠? 그 다음에 3개월 둘 다 14, 16%. 이처럼 지금 최근 금과 은이 금융 불안과 맞물려서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은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은 실물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도감과 뿌듯함이 있고 부가세 10%. 아까 금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가장 비싼 방법이고요. 이제 집에 갖고 있어야 하니까 불안감은 좀 있네요. 두 번째, ETF 은선물 투자. 자, 은은 금에 비해서 투자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펀드 종류도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도 적어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뭐 1억 단위 투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은은 이제 최대치 5천만 원 그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했을 때는 이제 억 단위도 가능할 겁니다. 미래에스 타이거 금은 선물이 있고요. 장기 보유해서는 안 되므로 이거 잘 알아두세요. 3개월 단위로 진행합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또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막 5년 동안 또 1년 동안 묻어놔 버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분명히 3개월 단위니까 그때마다 체크해서 매도를 하셔라. ETF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을 주식과 연동시켜 상장하는 ETF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코덱스 은선물 투자는, 코덱스는 선물 ETF, 그 뉴욕 상품 거래, 자, COMX에서 거래된 은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자, S&P, GSCI 실버, 이걸 추종합니다. 이번에 자, ETF 인버스와 레버리지 투자 방법,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죠. 이번에는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ETF 인버스 레버리지. 리버스 인버스라고 했죠. 자, 이거 지금 액티브 주식 투자 먼저 봤더니 대략 리버스 보겠습니다. 리버스 인버스는 3개월 동안 무려 16.62의 이익을 창출했어요. 지금 계속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3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16.62 정말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승장에 먹는 것들, 이것은 지금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이렇게 아주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식형 펀드 수익률 상위를 봤더니 삼성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상장지수. 자, 지금 벌써 인버스란 말이 나오죠.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일주일만 해도 8.24. 키움 코스닥 선물 인버스 8.23. 미래에스 타이거 코스닥 150 인버스. 자, 이것만 아니라요. 미래에스 타이거, 그 다음에 그냥 코스피, 이제 코덱스 타이거 코스닥 말고요. 이것도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인버스 쪽이 전체적으로 수익이 높았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인버스 투자 경험 삼아서 소액하고, 그렇다고 레버리지로 공격형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전체 상승장의 어떤 그런 타이밍이 아니니까. 개인들이 지금 레버리지를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더라고요. 이건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는 어떤 보장이 있었을 때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같아요. ETF 월간, 연간 수익률 상위 종목을 봤더니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특히 잃었던 걸 보자고요. 많이 잃는 거. 자, 골드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그냥 골드를 아니고 다른 걸 인버스 2 곱하기를 했으면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골드는 거꾸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제일 커요. 마이너스 16.6. 그 다음에 코스닥 50
선물 레버리지. 자, 상승장에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겠죠. 이처럼 자, 모두 다 레버리지 들어간 것들은 이렇게 죽을 썼다고 보시면 되고, 인버스는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은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망쳤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외국인 매매 변동 추이 계속 지금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팔아제끼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국내 주요 레버리지 ETF 수익률 설정, 여기 보세요. 자, 3개월 기준으로 지금 레버리지, 이게 상승장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41. 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100에서 40일이 단기간에 이렇게 3개월 만에 빠졌다는 거 무섭죠. 그래서 곱하기 2나 3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큰일 납니다. 곱하기 2짜리 아닌 것들은 뭐 16, 뭐 13 이렇게 지금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증시 반등 시기, 그럼 한번 보자고요. 올 연초에서 한 2월 15일까지는 증시가 반등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레버리지 들어간 사람들 돈 벌었겠죠. 타이거 자 300, 그 다음에 타이거 2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든 사람들은 변동률 8%, 13.8, 6.0 그리고 레버리지를 들은 사람은 곱하기 2니까 17.2, 16.9, 28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 7월 초에서 8월 7일 정말 폭락했을 때잖아요. 어떻습니까? 일반 들어간 사람들 90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들어간 사람들은 더블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19, 17, 15, 18. 그러니까 함부로 레버리지라든가 곱하기 3을 들어가면 안 되고, 그것은 이제 방향성이 확실할 때, 자, 금융위기가 터졌다 또는 금융위기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버스 ETF 인형이 지금 웃고 있죠.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상승장에 투자한 레버리지 ETF 울고 있죠. 자, 이처럼 지금 국내 자금의 순유입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펀드로 일반 개인이라든가 또는 기관 측에서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지금 사들이고 있죠. 이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인버스 2 곱하기 예시 그리고 레버리지 예시를 가르쳐 드릴게요. 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246.51포인트, 220.81포인트 이렇게 해서 플러스 6.6, 인버스 수익률 마이너스 19.6.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6.6의 2배는 13.2가 돼요. 마이너스 13.2. 이게 6.6에 내가 인버스 곱하기 1을 들었으니까 2배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3.2가 아니라 19.6 더 본다는 뜻이에요. 왜? 빚으로 지금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곱하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추정지수는 6.48, 2배인 12.96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냥 레버리지를 안 듣고 정상적인 상승장 펀드를 들어서 손실을 봤으면 6.48. 근데 곱하기면 10.96이 한데, 역시 빚을 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7.11로 4.16이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 계산하는 것보다 곱하기 이만큼 손실을 보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ETF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투자 방법, ETF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상승장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곱하기 1, 2, 3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투자에 조심할 점, 지금은 방향성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ETF 인버스 투자, 하락장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곱하기 1과 2가 있죠. 곱하기 2는 주로 선물이죠. 뭐. 그 다음, 인버스 투자 조심. 아까 제가 특히 인버스 곱하기 2라든가 레버리지 곱하기 2 조심하라고 한 이유 말씀드렸죠? 이번에 부동산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확실한 건 거래가 정말 실종됐습니다. 지금 이번 달 뭐 가지고 뭐 많이 빠졌네 어쩌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뉴스는 기득권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까닭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매물 갖고 있는 사람 팔지 말라.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집값 떨어질까 봐. 두 번째, 자, 정부에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제 10월 달에 변경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 압력을 조금 완화해라. 그것을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어지를 쓰고 있는 게 지금 언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섰고요. 완전히. 이게 지금 크진 않아도 계속 올라가던 그 심리가 꺾여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준초주공 2단지, 3단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97년 코스피 지수 506 떨어졌을 때 280 더블 이상 떨어졌네요. 재밌죠?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1059까지 찍었어요. 이때 인버스 들고 이때 레버리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거나 또는 준금융위기가 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추락할 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갔다가 이번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85까지 갔던 이 코스피가 무려 10월달 938 거의 더블 이상 떨어졌죠. 자, 이렇게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이건 IT 버블 때. 자, 여기서도 이렇게 금융위기 때 떨어지고요. 정말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지금 올라온 곳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2600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0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이 떨어졌을 때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그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는가? 자, 역시 97년. 그때 800대밖에 안 됐어요. 이게 2000까지 찍어버려요. 여기 보세요. 그냥 날아가 버리죠. 한 방에. 자, 1900 돌파했죠. 그리고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1000까지 다시 이렇게 내려오네요. 또 한 번은 이제 IMF 때 말고 이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8-9 그냥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1500대 후반까지 찍어버립니다. 약 한 900대 초반이었던 게 1500대 후반, 한 600대 정도 올랐네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직접 터진 거고 이건 미국에서 터진 거라 간접 터진 거기 때문에 직접 터졌을 때는 더 훨씬 더 파장이 크고 간접적으로 터졌을 때는 코스피나 원달러 환율이 좀 그거에 한 70% 정도 파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불안전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달러, 금은 그리고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불확실하니 지금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몰라요. 정상적이라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잡아야 맞지만 금융 위기와 침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라. 방향이 확실할 때 위아래 단기 배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방향이 확실치 않습니다. 하락과 반등에 늘 대비해야 돼요. 어느 걸 자기가 투자하든지. 그러니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곱하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거 보여드렸잖아요. 단기간에도 40%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잘못 투자했으면 손실이 나도 빠져나오세요. 막 2, 3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곱하기 2, 3짜리들은 장기 끌고 가면 큰일 나요. 자, 박수권 장세는 소액 경험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ETF 인버스 곱하기 1이나 2, 상승장 레버리지 곱하기 2, 3은 확실할 때 투자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상투임으로 분양을 받는 게 최우선이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반값 아파트 7, 80% 안값 아파트 나오잖아요. 2, 3년 후에 또는 2019년 이제 올해 가을부터 2020년 초 급매 중심으로 실거주 중심자들이 매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원화와 달러 확실히 이제 이 달러 쪽으로 이제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인버스 ETF가 이제 앞으로 대세일 것 같고요. 자, 이제 달러가 보이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거대한 해일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돈의 아파트. 어차피 상투장 아니나요, 아파트가?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은 안 사는 게 답이다. 그리고 금투자, 은투자. 자, 이것은 지금 뭐 투자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욕심내서 많이 투자하지는 마세요. 은투자는 아까 제가 루트가 지금 많지 않으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금보다는 더 안전한 게 은입니다. 왜?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므로 서둘기보다는 달러나 원화 등으로 현금을 보유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10번 치고 빠지는 것보다 단 한두 번 타이밍을 잡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펀드와 달리 도박보다 좋지 않으므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